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9급 군무원 채용 시험부터 제가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2022년 군무원 채용 시험 9급부터 해드리고 7급은 제가 조금 이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자료도 만들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군무원 시험이 늦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자, 앞으로 제가 요 하나하나 문제 이렇게 해설해 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거 쭉 확인해 보면서 내가 잘했는가, 여기서 좀 실수했는가 이제 그런 걸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공부를 이제 해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 보세요. 요거는 제 카페에다 올려 놓을 테니까 이제 그리고 먼저 문제 풀어 보고 하면서 요 정도를 풀어야 합격할 수 있구나. 그거를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이제 또 유용하셨으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써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뭐 여기 유튜브에 올려주셔도 좋지만 카페에다가 그 질문 같은 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러면 뭐 좀 더 대응이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2023년 과정 같은 거는 제가 카페 통해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그 카페 가입해 두시고 그리고 거기 공지사항 보면은 이제 제가 공지 올리면은 바로 알람 뜨도록 그렇게 하는 걸 설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이제 저랑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가시면은 제가 내년 시험도 여러분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루는 좀 쉬어야지 좀. 그래서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다음 주도 좀 쉬어요. 좀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추스르고 좋은 결과 나오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조금 아쉽다 싶으면은 또 다시 추스르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인생 뭐 하루 이틀 뭐 살 것도 아닌데 길게 보고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뭐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카페에다 넋두리 같은 거 남겨주시고 제가 또 멘탈 케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야.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 총평을 좀 해보자면요. 요게 그 약간 까다로운 지문들이 몇 개 있긴 했어요. 몇 개 있긴 했고 종종 안 보는 그런 자주 안 봤던 그런 지문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문제풀이 스킬을 엄격하게 적용을 잘해서 이게 속도감 있게 풀어 나갔으면은 함정 굳이 걸리지 않고 넘어갔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동형 모의고사 때 보통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커리큘럼 그거 할 때도 이제 문제풀이 전에 제가 그 스킬 올려드리고 그거는 이제 새로 버전 업된 걸로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든 적용될 수 있는 기가 막힌 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저랑 착착착착 따라오시면은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제가 깔아드리는 비트 위에서 스텝만 따다다다다 잘 밟으면은 정신 차려 보면 어이 주머니 이거 뭐야? 공무원증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개드립이었나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까다로운 지문들 그거는 문제 해설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까다로웠던 지문들도 이제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문 이게 또 여기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애매한 지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거 보셨으면은 좀 당황하셨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문제 풀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애매했던 게 이제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순서대로 1번부터 25번까지 쭉 설명드리니까 먼저 그거부터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제 그런 것도 뭐 좋겠죠. 그래서 요 자료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카페 꼭 가입하시고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보겠습니다.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법령의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령의 시행일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20일이죠.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근데 이 경우 공포한 날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행정기본법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간의 말일, 토요일, 공휴일 때도 그날로 종료한다. 그 말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말일, 그날로 종료한다. 이제 하니까 이거 틀렸죠. 옳지 않은 거 골랐으니까 정답 1번 딱 찍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제가 여기다 세모 딱 쳐가지고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라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제가 이렇게 문제풀이 스킬을 계속 알려드리고 되게 강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는데 이거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렵거나 함정 지문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안 보고 괜히 봤다가 밑에 거 봤다가 이런 거 봤다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게 되는 효과도 있어서 잘 하셨으면 너무 이제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삐끗하셨다 그러면 아직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수련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딱 여기 나오면 아, 진정소급 얘기하는 거구나. 공부 좀 되신 분들은 요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합격의 포인트예요. 이런 게. 아, 많이 공부했으면 척 봐도 알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이제 이러면 아직 이게 합격할 만한 내공이 좀 부족한 거죠. 자,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 무슨 소급이에요? 진정 소급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신청에 따른 처분은 그러면 이거 뭐 나올 거 뻔하죠. 처분 시 법령 적용하는구나.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면 개정법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여기 띄어쓰기 해야 되네요. 그래서 맞고. 4번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엔 위법인데 지금은 적법이죠. 근데 개정의 이유가 사정의 변천 요거가 이게 사실관계 변천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판례가 에 따른 규제 범위 합리적 조정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개정 전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 개정 전 법령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법이 이제 지금 여기 처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행위 당시에는 그게 위법 행위였어요. 처벌할 만한 행위였는데 행위 이후에 형법 규정이 개정이 되면 형벌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더 이상 처벌 안 해도 되는 행위가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법령 개정을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된 행위니까 그 행위는 무허가 행위로서 형사처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판례는 형법 1조 2항에서는 행위 이후에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됐으면 유리한 신법 적용해줘라 이렇게 규정돼 있지만 판례는 그 조항을 순순히 적용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판례가 동기설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이 법률 변경의 동기가 단순한 사실관계 변천에 따라서 개정된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국법상의 당시에는 위반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사실관계가 변경되면서 이제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국법 위반 시에 위법성은 그대로 남으니까 옛날에 위반한 놈들은 옛날 법으로 매우 쳐라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정의 변천이 요 사실관계 변천이 아니라 요거 반대 단어도 기억해 두세요. 법률 이념의 변천. 그래서 이제 반성적 고려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반성적 고려. 반성적 고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법상으로 처벌했으면 안 돼. 그때도 처벌했으면 안 되는데 법을 좀 이제 빨리 개정을 못해서 뒤늦게 아 미안하다 반성한다 하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법 위반의 행위도 처벌하면 안 되고 좀 반성적 고려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신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판례의 동기설. 요 내용인데 얘가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와 근데 요게 요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조금 까다롭게 느끼셨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랑 이제 같이 했으면은 요것도 어느 정도 아셨을 테고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찍었어야 돼요. 1번 찍었어야 돼. 2번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기 띄어쓰기가 약간 가끔 이게 고를 때가 있는데 요게 지금 빨리 촬영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1번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 재정 공표되었다. 내부 사무 처리 준칙 재정 공표 이것만으로는 이제 뭐 공적 견해 표명을 할 수 없죠. 관행이 있어야 돼. 그래서 행정청은 자기 구속을 받게 되므로 틀렸네. 그리고 2번 헌재 위헌 결정이 있다면 행정청 개인에 대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3번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판례에 의해 확립된 행정의 법원칙으로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죠. 제가 이것도 파이널이랑 그 전에도 계속 이거 했었잖아요. 자, 비평속
보당 이렇게 있는데 행정기본법에 요거 있고 요거 있는데 요거 없고 요거 있고 요거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했으면은 요거 찍고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됩니다. 나중에 검토해 봐도 되잖아요. 4번 한번 봅시다. 자, 법령 규정만으로 처분 요건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나 헌재 분명한 판단이 있어. 그럼 이거 따라야지. 근데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하고 끝나게 행정처분한 경우에 하자가 있지. 하자가 있다. 정답이죠. 3번입니다. 3번. 자,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한의사 면허 강학사 허가 맞죠? 한약 조제 시험 통해서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 인정했다 하더 그러면 한의사 영업이 간소돼도 이거는 반사적 이익이죠. 법률상 이익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맞고요.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이므로 건축 허가법상 허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항상 아니잖아요. 준공필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준공필.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그러니까 정답 딱 찍고 쏙 넘어갔어야 되네요. 3번 4번 봤나?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검토를 해봐야 돼요. 자아성찰 우리 윤동주 형님. 자, 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허가 관청이 허가 신청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됐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아까 거랑 똑같은 문제죠. 처분시법에 따라서 처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4번 석유 판매업 등록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종전 판매업자가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승계인에게 사업정지 제재 처분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제재 효과 승계됩니까? 승계가 되죠. 제재 사유는 역시 승계가 되죠. 요거 문제였습니다. 자, 장제어 컴팩트 행정법 2022년 구무원 9급 문제 풀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 처분의 사전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작업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돼서 제가 올려드리는 파일은 요거 검토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알잖아. 이 정도는 이런 거 댓글 달지 마세요. 뭐가 빠졌는데요. 띄어쓰기. 그러지 마요. 나 울 거야. 유유. 지금 저녁도 라면 먹었어요. 저녁도 지금 라면도 무려 컵라면 먹었습니다. 이거 빨리 올려드리려고. 근데 신라면 컵라면 맛있는 거 아시죠? 신라면 컵라면은 소컵이 진리입니다. 대컵 먹으면 안 돼요. 소컵이 진리야. 자, 지우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1번 고시 등에 의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권익 제한이나 의무부가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통지 사람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고하고 마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거부 처분은 침익적 처분 아니에요.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 또 나왔네. 2번하고 또 넘어가야 돼요. 4번에도 세모가 있었어야겠죠. 얼마나 좋았니? 얼마나 좋니? 기가 막히잖아 이거. 행정절차법 3번 그래도 봅시다. 우린 해설이니까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이렇게 선회를 할 수 있겠죠. 사전통제 대상인 당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크게 문제 없네요. 그 다음에 4번 공무원의 정규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 사전통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하니까 맞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란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아직까지 문제 없죠. 자, 5번입니다. 취소 소송 왜 이래? 태블릿이 문제가 있네요. 다음 중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에서 1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은 단순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뭐만 가능해요? 주의적, 예비적 병합으로만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뭐 거의 기본적인 판례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 소송하고 무효 확인 소송 요거 두 개가 이제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독립적으로 이게 병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때 순서 정하는 법도 알려드렸죠. 먼저 무효 확인 먼저 검토해주고 그리고 그거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취소 위법성 있는지 검토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답 1번이네. 시간을 들 이유가 없다. 세번 딱 치고 넘어갔어야죠. 안 봐도 돼요 이거.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번에는 이제 행정학이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행학 공부 잘 하시는 분도 이제 요번에 시험 보러 갔는데 이제 뭐 국회직에서도 안 나오는 문제를 막 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니? 왜 그러니? K방부 왜 그러나요? K방부 그래서 제가 좀 항의를 좀 해볼까요? 국방부에 이제 지인이 있습니다. 제 지인이. 자,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이라도 형식이 취소 소송이므로 제소 요건 갖춰야 된다. 맞죠? 맞죠. 어쨌든 취소 소송 제기하는 거니까 취소 소송의 요건 갖춰야 돼요. 제소 기간 같은 거. 그리고 행정심판 전치주의 있으면 그런 것도. 3번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 들어왔는데 이게 사유가 취소 사유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취소 판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도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자주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4번 취소 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무효 확인 소송에 미친다. 이것도 맞죠. 취소 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처분이 야 적법하다. 그러니까 이제 딴소리 하지 마라. 요거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재심으로 깨부시지 않는 한 요게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면은 야 벌써 처분 적법하다고 판단됐는데 뭔 소리 하냐 하면서 이거는 심사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6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그 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소 판결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A 처분이 있고요. 그 A 처분에 대해 어떤 새로 제3자의 권리가 형성되고 나서 나중에 A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3자의 권리는 이제 근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뭔가 다른 소송을 제기하면 이 제3자는 그냥 패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지. 제3자가 자기 명의로 갖고 있던 뭐 이전 등기라든가 그런 것까지 막바로 이제 막 영향을 받아서 변경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했죠. 뭐 기본 강의 때 우리 다룬 거니까. 자, 근데 2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 취소 청구의 기각 판결 이거 아까 나온 거잖아요. 기판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이렇게 중복되는 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각 판결 기판력 발생하죠. 적법하다는데 역시 이것도 세모 치고 넘어갔어야죠. 엄청 많네 이런 거. 3번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처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 그 다른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니까 이제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판례 멘트 이제 그대로 따가지고 만든 거라서 이런 건데 이제 그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니까 이제 여기서는 조금 선회를 해야죠. 좀 선회를 해서 이제 그 판례가 위법하다라고 설시한 그 이유 말고 다른 사유로는 뭐 처분을 해도 되는데 그 처분이 설사 정전 처분이랑 똑같다 하더라도 이제 그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다시 거부 처분을 하여도 법령 개정됐으니까 역시 처분 시의 법에 따라서 다시 거부 처분해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거죠. 이제 기속력은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판결 후에 개정된 거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7번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처분청이 처분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기타 청구 절차, 청구기간 등에 대해서 고지 의무, 고지하지 않았다도 처분 위법하지 않죠.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지 의무 위반한 거는 그렇게 큰 걸로 안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처분 위법하게 만들진 않아요. 이거 단독으로는. 그리고 2번 행정심판 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됐다. 그러니까 요 이제 행정청이 당사자한테 처분을 딱 내려요. 그러면은 요 위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다 다이렉트로 심판 청구서 제출할 수도 있고 여기다 제출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제출하니까 이제 처분청에 이 처분이 얘가 말한 대로 위법하네 그러면은 자기 선에서 수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직권 취소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야 처분 취소했다 됐냐 알려주고 그 다음에 형 제가 해결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죠?
자, 직권으로 처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하다.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 그리고 부작위, 임시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서 있어서 인정한 제도, 임시 처분이다. 맞는 얘기죠. 행정심판이니까 임시 처분이고, 이제 소송에서는 이제 그런 가구제, 가처분이 행정 소송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따따따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봅시다. 의무이행 심판에서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어요. 근데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죠. 여기가 맞죠?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함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자 이제 지방자치단체 직접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속한 국가기관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제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그리고 지자체 간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게 권한쟁의 심판이죠. 그래서 요 행정심판의 재결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 건데 요 권한쟁의 심판은 또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4번이 조금 까다롭다고 느끼셨겠네요. 자, 8번입니다.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공공의 영조물은 사물이 아닌 공물이어야 한다. 맞고요. 공물의 영조물은 공물이죠. 공유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사용 권한 있으면 되고 사실상의 관리 권한만 있어도 된다. 이런 판례 있죠. 행정 주체에 의하여 특정의 공공에 공여된 뭐 공공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이게 공물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맞는 거고. 2번 자 도로 설치 관리에 있어서 완전 무결 상태 이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도의 안전성 갖추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뭐 큰 문제 없죠. 3번 하천의 홍수위가 하천법상 관련 규정이나 하천 정비 계획 등에서 정한 홍수위를 충족하고 있다. 그럼 이건 문제 없는 거죠. 근데 하천이 범람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면책 사유가 발동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유량을 지탱하지 못해 제방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안전성을 결여한 것 하자가 있다고 본다. 이게 틀린 거니까 정답 3번이네요. 4번도 봅시다. 자,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 공군 군무원, 공군 군인, 일반인에 비하여 공군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하여 잘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긴 있는데 그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면책되거나 손배 책임이 감액되진 않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판례가 이제 그 맥락이 그거예요. 요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장 생겨고 막 소음이 심해졌다. 그러면 보상 대상이 되죠. 그런데 보상된다는 걸 소문 듣고 이제 보상 코인을 타고 이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보상이 아예 안 나가거나 좀 감경돼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또 이 얘기가 나와요. 군인이나 군무원 아무리 뭐 공군이라서 그 비행기 시끄러운 거 다 알잖아. 이런 것만으로는 면책 감경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9번 통치행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국방,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통치행위 맞다. 2번 선고된 형의 전부 사면할 것인지 사면하면 통치행위죠. 그래서 사면권자의 전권사항 이번에도 이제 막 사면하고 그랬잖아요. 정권 바뀌면서. 그다음에 요 뒤에 뭐 징역형 집행유예 사면 뭐 요것도 판례 내용이고요. 정권사항 이게 통치행위란 얘기죠. 3번 쉽죠. 이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송금 이거는 사법심사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빵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통령 비서실장 하시던 분이 들어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니까 틀렸죠? 요게 정답. 이것도 쉽네요. 그리고 서운 취소. 요거는 유족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 된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딱. 자, 2022년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일반적으로 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됐다. 그러면은
뭐 불가증력 생기는 거죠.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흘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요구했다 그래서 이게 기판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판력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제 요런 게 없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럼 이것도 정답 1번이네. 그럼 뿅 하고 또 넘어가야죠. 세모 엄청 많이 쳤어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혹시나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죠? 이거는 조금의 질책과 앞으로 잘해보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2번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증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그러니까 이거는 법규상 신청권이고 뭐 요거는 조리상 신청권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처분 변경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 맞는 얘기고. 3번 불가증력 생긴 행정행위 근데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 청구하는데 불가증력이랑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는 건 가능하고요. 불가변력 이거는 처분청이 못 바꾸는 효력이죠.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당의 행정행위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으로 실질적 확정력, 실체적 존속력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자, 11번입니다. 부관에 대한 판례 내용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는 한 부관 붙일 수 있는 거죠. 따따따 부관 붙일 수 있다. 2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서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증여했어요. 그러면은 요 부관 여기까지 요거랑 요거는 공법행위고 요거는 사법행위고 그다음에 공법행위 하자가 다이렉트로 사법행위에 이렇게 영향 미치고 이제 그런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는 거 이거 많이 강조했죠. 토지 소유자 원칙적으로 기부 체납의 증여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이로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 2번 세모. 넘어갔어야죠. 자, 3번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당초에 붙은 기한을 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당초에 붙은 기한이 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허가 자체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기 때문에 판례가 축소 해석해서 국민을 보호해 주는 거죠. 보더라도 근데 당초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돼서 이제 더 이상 짧지 않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간 연장 불허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재량권 행사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4번 좀 올려야겠네요. 처분의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 사업된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먼저고 요게 두 번째고 이런 판례가 되겠네요. 아직까지 문제 없죠. 자, 12번입니다. 아유, 좀 잘 보셨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 내용 가장 옳지 않은 것은에서 1번 관계법령에는 추상적 행정 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계획이죠.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이러면 이제 그 계획 재량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행정 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 위반 결정에 비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맞죠? 일반 재량보다 넓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죠. 2번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재량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법치주의 원칙상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사이익, 공익상호간, 사익상호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 한다는 제한이 있다. 맞고요. 3번 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에 있어서 형량의 부존재, 형량의 누락 이게 형량 해태죠. 그리고 형량의 누락 흠결 제가 해흠오 그렇게 외웠죠. 그 다음에 평가의 과오 형량의 불비례 이게 이제 오형량이 된 거죠. 아우 왜 이렇게 말이 꼬이나요? 형 등 형량의 하자별로 위법의 판단 기준을 달리하여 개별화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일단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말이 이상하면 의심해봐야 돼. 형량의 하자별로 위법의 판단 기준을 달리하여 개별화하여 뭔가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아티피셜한 인공미가 느껴지잖아. 인공미. 너 이거 만들었니? 만들었니? 이제 약간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요것도 시험 스킬 중에 하나라니까. 이제 딱 읽어보고 이거 냄새가 좀 나는데고 대법원에고 엘리트 노예들을 갈아서 만든 그 미려한 문장이 아니다.
요것도 문제 많이 풀면 감와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감이에요, 감. 제가 많이 전수해 드릴게요. 이런 거 많아. 자, 그래서 일단 그리고 해태든 흠결이든 오역량이든 그 이거 재량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행정계획에서도 이 형량 하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행정계획에서도 재량권 일탈남용 그냥 갖다 붙인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게 틀린 거고요. 요거 설마 요거 약간 애매하다라고 하더라도 해흠오 다른 거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뒤에 걸 보면 되죠. 이 정도는 봐도 돼요. 자, 이미 고시된 실시 계획에 포함된 상세 계획이니까 요거 구속력 있죠? 관리되는 토지 위 건물의 용도, 상세 계획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 시설에서 상세 계획에 반하는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했죠. 그럼 이거 위법하죠. 이거 구속력 있으니까. 그러면 영업 신고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맞잖아요. 이거 조금 가렸네요. 살짝 올려드릴게요. 영업 신고 수리하지 않고 적법, 폐쇄한 처분 적법하다. 기억나시죠? 자, 13번입니다. 취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쫄리죠, 몇 개. 이거 네모 있는 거예요. 이거 박스 이렇게 있는 건데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서는 지금 급해. 자, 한국 마사회 가고 싶다. 자, 조교사나 기수에 대한 면허의 취소 정지. 이거 사법관계죠. 그러니까 처분 아니고 법규성 있는 고시인데 법규성이 있어. 근데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이해 당사자 법률관계 직접 규율하면 이건 처분성까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귿 행정계획 변경 신청 거부가 장차 일정한 처분에 대한 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처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때도 처분성이 인정되죠. 뭐 대표적인 게 진안군 폐기물업 사건, 그거 사건 생각해봐도 그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제기하니까 판례가 야 얘는 요거 변경 못 받으면은 그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 받아서 1단계 넘어간 거 그거 완전 나가리 되니까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그거 완전 이제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심사해 줄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한 사건 있죠. 그 다음에 리을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이거 보세요. 당연퇴직되면 법률상 사유 발생하면 뿅 하고 퇴직되는 거죠. 그리고 인사발령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 사실행위에 불과해요. 사실행위 판례는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 관념의 통지라는 표현에 속아서 이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거 다 우리가 다 검토했으니까 정답은 두 개네요. 두 개. 자, 14번입니다.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1번 현행법상 행정권의 시행명령 제정 의무를 규정하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게 조금 약간 의문이 들어요. 보세요. 현행법이다라고 하면은 뭐 법률, 헌법 이런 걸 뭐 할 수 있겠죠. 행정권의 시행명령 제정 의무 보면은 이제 자 법률에서 만약에 어떠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은 있잖아요. 확실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법률이 야 대통령령으로 네가 대통령 네가 정해라. 시행명령 제정하는 거잖아. 제정 시행명령. 이거 시행명령이니까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표현도 약간 애매하죠. 시행명령, 제정의무. 근데 명시적인 법률 규정 있는데 그래서 출제 취지가 뭐 아예 법률로서 행정부는 국회가 제정하면 따라야 된다. 국회형님이 까라면 까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걸까요? 그걸 여기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요건 약간 의문이에요. 약간 의문이야. 사실 요것도 틀렸다고 해야 되지만 틀렸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 봅시다. 여기 계속 가봐요. 가다반이 3번으로 나왔거든요. 자, 상권분립 원칙, 법치행정 원칙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칙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맞잖아.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석해보면 그래 명시적 법률 규정 있는데. 그다음에 3번.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위헌위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행정청한테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자기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기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 불가결인 것일 필요가 있다요. 그러니까 그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정 사건에서
시행령 제정하라 그랬는데 제정 안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 야, 이건 시행령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집행 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위헌적인 부작위가 아니다 이렇게 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명시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거는 요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3번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이것만 딱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렇게 보시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갑시다.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완전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건 제가 늘 강조드렸죠. 자, 4번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 법령에 관하여 재정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 권리 의무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법령 이제 입법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넘어갑시다. 15번. 자,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문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가장 옳지 않은? 오잉? 뭐 이렇게 해놨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야지. 국방부 이러실 겁니까? 자, 1번 조세부가 처분의 당연 무효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 이거 그러니까 과오납 세금 반환 청구죠. 그러니까 요거는 민소 그러니까 정답 1번이네요. 빵 넘어갔어야지. 세모 딱 치고. 세모 엄청 많죠? 자, 재개발조합 상대로 조합원 자격 유무.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이제 공법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조합이다, 조합원이다, 아니다, 이제 그거 확인해줘라는 거는 동법 관계 다툼 중에서 처분 취소해 주세요, 막 이런 접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고요. 3번 사업주 당연가입자 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거 공적 보험이죠. 그래서 그 공적 보험 돈 관련해서 당사자 소송이다 공부했었고요. 그다음에 4번 한전이 KBS 수신료 징수 권한이 있는가? 이것도 이제 공적인 그런 권한이나 지위에 관한 다툼 소송이니까 당사자 소송이다. 문제 없네요. 자, 16번입니다. 소송법 규정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살짝 올려봅시다. 자,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이익을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그리고 직권에 따라서 결정으로서 제3자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3자 소송 참가 법조항이죠. 자, 이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 당해행정청, 그리고 신청, 직권 이렇게 되겠죠. 여기 당사자에는 이제 원고 그리고 피고 행정청 있겠죠. 그래서 그 행정청 참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제3자 소송 참가, 행정청 소송 참가 결정할 때는 걔네들 의견 들어야 된다. 이제 그 정도니까 쭉 하면은 일단 문제 없어요. 걔네 의견 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4번. 자,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관계에 있는 의무가 귀속하는 국가 등에 대한 이건 당사자 소송 그리고 취소소송 외 항고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종 시까지 원고의 신청 직권이 틀렸죠 이게. 소변경은 당사자가 바꿔주세요라고 할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소변경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행사해야 돼요? 뭘 행사해야 돼요? 썩명권. 넌 지시 알려준다. 이렇게 밝힌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 이제 그거를 행사해야 됩니다. 자, 문제 아이고 많아라. 첫 추변 기사동 긍정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적절한 것은 1번 석유 판매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러니까 주유소 이제 이런 거예요. 주유소 건축 예정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 법령에 의거하여 행위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 법령에 의한 행위 제한이 이게 환경보호 등 공익 관련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당초의 불허가 처분 사유. 그리고 항고 소송에서 이제 새롭게 주장한 게 위 신청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요건 불비 및 도심의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성 필요. 요 행위 제한이 요 환경 보전 공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사동이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딱 찍고 세모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혹시나 몰랐다. 그러면 이제 딴 거 골라 또 봐야죠.
석유 판매업 허가 신청에 대해서 관할 군부대장, 우리 부대장님 동의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와 탄약창에 너무 가깝다라는 사유. 요거는 다르잖아.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히. 이건 없고, 그다음에 3. 온천으로서의 이용 가치, 기존의 도시계획, 공공사업의 지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사유. 그리고 규정 온도에 미달되어 온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 봐보세요. 이거는 온도 안 뜨거워, 안 뜨거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존 사업과 지장이 있어라는 거니까 이게 기사동이 없다라고 이렇게 본 사건이죠. 이거 보시면 이제 좀 이렇게 판례 결론이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결론에 맞춰서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4번입니다. 이주대책 신청기간 소정의 이주대책 실시 시행기간 모두 도과하고 이주대책 신청할 권리가 없어. 사업 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택지나 아파트 공급을 해줄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사유. 기간 다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사업지구내 가역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야, 기간 너 대상자 맞는데 기간 끝났어랑 야, 너 대상자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7번의 1번이죠. 자, 18번입니다. 허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정 전 허가 기준에 존속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된 허가 기준의 적용에 따른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 이게 더 보호 가치가 있대요. 그러면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된 허가 기준 적용을 제한할 수 있죠. 여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가능성 열어놓는 거니까 이런 거는 엔간하면 맞아요. 엔간하면. 그리고 이제 2번 법령상 산림훼손 금지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준공필 나왔네요. 이건 쪼코 같은 거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부할 수 있고요. 3번 업에 관한 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 실효되죠. 근데 유효기간 만료 후에 재차 허가를 받게 됐다. 그러면 새로운 허가죠. new 허가예요. new 허가. 그래서 갱신이 아니고 종전 허가 소력 성질 계속된다. 틀렸으니까 정답 3번. 4번. 자, 요 허가를 요하는 행위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는 이제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그 행위의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단속 규정이다라는 거 처음부터 공부하고 있죠. 자, 19번입니다. 철회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 철회 사유가 되죠. 그리고 2번 외형상 하나의 처분인데요. 가분성이 있거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부 취소도 가능하고 일부 철회도 가능한 거고 그럼 일부 취소, 당해 취소 부분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맞고요. 3번 행정행위 철회 적법요건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원시적 하자는 없는 거죠. 성립상 하자는 없어요. 근데 사후적으로 효력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맞으니까 정답 4번이겠네요. 처분 후에 원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게 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철회할 수 있죠. 근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철회 변경 요구할 권리 인정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당연히 힌트 나와 있잖아요. 나 답이요. 답이에용 하고 알려주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잘했죠? 잘했죠? 자, 20번입니다. 이행강제금. 슬슬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오늘 제가 지금 거의 한 400km 정도를 달려와 가지고 오전에 수업하고 이제 하려니까 막 눈이 감기고 막 눈앞이 침침하고 이마에 기름이 끼고 그렇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괴롭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치킨 뜯고 있겠죠? 아씨 나도 먹어야지.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다시 힘내서 일하는 아저씨입니다. 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 일종이다. 금전적 제재 성격 가지고 이건 나왔죠.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다. 아이고 뿅 하면 되죠. 자, 이거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행정청 행정상 의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는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거는 부과하면 안 되는데 이미 부과한 거는 징수해야 한다. 맞죠? 그다음에 3번 장기 의무 위반자 부과 전에 의무 이행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 맞는 거고요. 4번 이행강제금 장래 의무 이행 확보하는 수단 과거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 행정벌은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혼내는 거고 이행강제금은 야 앞으로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서 압박하는 수단이니까요. 자, 21번 행정상 손실보상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세입자 제외하고 있죠. 그런데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 세입자의 요 이주대책 이제 요게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침해가 아니다. 이런 논리죠. 2번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 폐지 휴업. 근데 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쳐서 협의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막바로 소송 걸면 안 된다. 이거 우리 많이 풀어봤죠. 동형에서도 엄청 많이 풀어봤죠. 3번 사업 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한다. 그러면은 그 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나를 왜 제외했는가? 왜 선정 거부하는가? 상대로 항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 규정 두고 이제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권리가 생긴다라고 본 이제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토지보상법 관련해서는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항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드무니까 이런 것도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만 이거 맞으니까 정답 나왔네. 4번이네. 자, 21번 봅시다. 보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행위로서의 공행정 작용에 의한 침해, 손실보상 청구권 얘기하는 거죠. 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행위로서 공행정 작용에 의한 침해. 법적인 행위가 권리, 의무가 변동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무 발생한다 이거 생각하면 쉽죠. 말하고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그 내 땅을 함부로 쓴다. 걔네들이. 그러면은 사용료에 대해서 보상해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걔네들이 나한테 무슨 의무를 부과하고 명령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몰래 쓱 와서 내 땅 위에다가 텐트 쳐놓고 말뚝박고 쓰고 있어. 그럼 그건 사실행위잖아요. 그거는 사실행위. 그래서 그런 사실행위도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조금 까다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속어법으로라도 풀어내셨으면 잘하신 거고요. 그렇게 풀어내셨어야 된다 봅니다. 자, 22번 행정심판 재결 옳지 않은 것이고요. 조세부가 처분 국세청장에 의한 불복심사 청구. 국세청장 불복심사 청구 이게 행심이잖아요. 행심. 근데 불복 사유가 인정 이유 있다고 인정돼 가지고 이제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 처분을 되풀이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설령 부가처분 요거 뒤에는 이제 판례 내용이거든요. 감사원 시정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속력 위반이니까 위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 행정심판위원회 의무이행 재결이 있다. 근데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당사자의 신청. 근데 어이구 직권이 여기 들어갔네요. 이것도 아까 슬쩍 나왔던 지문이잖아. 그래서 시정 명하고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이제 이게 22번 요게 정답이죠. 그럼 쓱 넘어가면 되죠. 자, 3번입니다. 심판 재결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 확정되고 당사자 법원이 이에 기속돼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아까 나왔잖아. 행정심판 재결 확정. 그 불가쟁력 비슷하게 해서 기판력 생기는 거 아니다라는 거 맞죠? 중복이 이렇게 있어요. 4번 처분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 재결에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재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 시정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맞고 새로운 부과 처분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맞죠? 자, XC 공무원. 야, 우리 사례 문제 연습 많이 했는데 사례도 나왔네요. 공무원 갑은 을이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 위반된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 그리고 대집행 완료했네요. 대집행 처분들이 하자가 있다. 그래서 소송 손배에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을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것이다. 그러면 소위 이익이 없어서 각각 판결 받을 것이다. 대집행 완료됐으니까 뭐 개통실비가 아니라 도감매청. 잠깐만 개통실비구나. 그래서 개통실비 중에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집행
이것도 좀 더 지문을 좀 깔끔하게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계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이기업스 각각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했지만 일단 뭐 크게 틀린 건 아니겠죠. 요거는 이제 맞고 약간 애매하면 이렇게 해놓고 2번 손배소송 제기하는 경우 민사법원은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는 심사할 수 없다. 아유 여기 딱 걸렸네. 민사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는 심사할 수 있는데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그 처분이 당연무효 하자가 있으면은 그거는 언제나 무효, 누구나 무효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전제로 할 수 있는데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이 민사법원이 무효인 처분으로 공정력을 깨부수고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순 없다라는 거니까 정답이 2번 넘어가면 되네요. 3번 보시면 요거는 법조항 문제죠. 법조항 그대로 규정 문제고 그 다음에 손배 책임 인정된다면 고의나 중과실 있으면은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이 인정이 되죠. 자, 24번 가봅시다. 취소 소송 옳지 않은 것은 벌써 이게 이렇게 됐네요. 벌써 9급. 자, 올해도 잘해봅시다 우리. 자, 제재적 행정 처분의 효력이 제재 기간의 경과를 소멸하였더라도 이제 그 관련 법규에서 가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 선행 처분 날려야 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만약에 요 제재 그 가중 사유로 되는 기간마저도 끝났으면 이제는 더 이상 법률상 이익 인정 안 하죠. 올려봅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처분의 취소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러면 처분 날아가니까 부존재 항고소송 소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맞고요. 3번 고등학교 졸업 이거 명예 어쩌고 하는 얘기죠. 대학 학력 인정 의무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하면 맞는 말로 가는 거네요. 의무밖에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면 틀린 거고. 그래서 요 신분과 명예,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신분과 명예, 요거 회복을 위해서 요 설사 검정고시 합격했다 하더라도 퇴학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봤죠. 정답은 4번이네요. 그리고 이제 한번 봅시다. 소송 계속 중 해당 처분의 기간의 경과로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서 법원에서 법률관계 해명이 필요한 경우 그렇게 얘기죠.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것도 나 다비오 하면서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 나 다비오 나를 고르시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이제 뭘 먹어야 돼. 자, 2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법원 당사자의 신청,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 전부 일부 정지 결정하거나 그리고 집행정지 취소 결정 이것도 이제 관련 조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집행정지 결정이고 이건 집행정지 취소 결정인데 둘 다 이렇게 되는 건 맞습니다. 지문 나름대로 조금 헷갈리게 잘 만들었네요. 이거는. 그리고 2번 집행정지 결정은 속행정지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집행정지, 절차 속행정지 그리고 효력정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절차 속행정지는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야 묘하게 왔네요. 그러니까 요게 최후 수단이에요. 요게 효력 정지가 최후 수단이에요. 그래서 효력 정지는 집행이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요렇게 딱 고르면 이제 100점이 되는 거죠. 100점. 저는 100점. 100점. 뭔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고 잘 보셨는지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카페에다가 후기 좀 남겨주세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후기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이제 후기란다 이제 뭐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뭐 질문 남겨주시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나가 봅시다. 될 거예요. 자, 과징금 납부 명령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 사정,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인한 손해는 그러니까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다. 요거를 포인트로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올려야겠네.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이렇게 딱 그 기한을 두어서 집행정지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 효력 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는 홀드 되는 거죠. 진행되지 않다가 판결 선고되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뒤에 흘러가냐면 만약에 처분이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은 그냥 처분 날아가는 거니까 이제 집행정지고 뭐고 아무런 의미 없어지는 거고 집행정지 잘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분이 취소 판결이 인용 안 되고 기각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집행정지 결정 날아가면서 처분의 효력이 그때 다시 뿅 하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 기간까지 다시 진행한다라는 건데 요 안에 내용이 조금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문 요가 기출 지문은 요 자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내용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요 퀄리티가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개가 약간 좀 아쉬운 게 보이네요. 어쨌든 우리는 군무원이란 걸 알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하셨을 거라 믿고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25번까지 자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막 정말 그러니까 조금 이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좀 눈에 익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법 공부 잘 하셨으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행정법이 그렇게 행정법이란데 행정학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거의 제 카페에는 거의 뭐 지금 난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좀 문제 좀 적당히 내지 말이야. 만약에 제 요 행정법 과목이었으면 제가 시원하게 뭐 욕이라도 할 텐데 이제 다른 과목이니까 그래서 다음 시험이라도 그런 게 나오면은 막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진짜 면과락 작전으로 어떻게든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뭐 말이 쉽지. 어쨌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다들 행복한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있어도 참 좋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언젠가는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가 이 보상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빨리 돌질 않거든요. 그래서 좀 진득하니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차례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도 이제 빨리 붙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지식과 경험이 무르익었을 때 하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때 돼야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정말 빛이 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다 청춘을 불태워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청춘이 아니라 지금 뭐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뭐 다시 이제 공부 시작하고 이제 그러시는 분도 많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엔 저보다 연배 위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 응원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우리 또 잘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뭐 피드백 같은 거는 여기 댓글이나 아니면은 카페나 이제 이쪽에다가 올려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것도 올려주시면은 이제 저랑 같이 얘기해 봅시다. 앞으로 제가 요 강의 새로운 강의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더 소통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인강생들도 거의 뭐 저랑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어요.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